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뉴스를 시작해봅니다. 좌파 진영 쪽에서는 한민족 한결의 우리 민족이라는 네이밍을 선점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현재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통령은 국민이 헌법에서 부여한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및 영토 수호, 영토 수복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이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주적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1국가 2체제 또는 한반도 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남남 갈등을 비롯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북한 관련 논란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우리나라가 북한의 속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국이 다른 게 속국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속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듣기만 해도 열받는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했냐면 다름 아닌 북한의 눈치를 보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납북자라는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들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그들이 밝힌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납북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개같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 정권 실세로 꼽히는 86 운동권 전대협 4기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고 노무현 재단 광주 지역위원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비서부실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 사람이 한 발언을 재조명해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이 TV 화면에 빛을 떼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이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91년 안기부의 자주민주통일 그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갑석 전대협 의장이 한 말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이 밖에도 신경민, 정재호, 이훈, 박정, 안규백, 김병관, 권칠승, 박홍근, 박강원, 이수혁, 심재건 총 12명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6.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일컫는 납북자라는 법적 용어를 전시 실종자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에 대한 제한 이유로는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는 게 이들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라고 합니다. 똑같은 예로 만약 북한이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면 북침으로 바꿔야 한다는 개같은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미영 MPK 사무총장은 납치가 실종이면 절도는 분실이고 살인은 사망이다. 그리고 구타는 안마다라며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집권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납북 피해 가족들은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의원의 주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어 송 의원은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이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한 것은 그동안 북한 정권은 남한 민간인 불법 납치 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라는 말 대신 실종자나 신양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논란이 된 법안들은 송 의원이 지난 6.13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반도 평화시대 납북 7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른바 납북 7법은 납북자 표현 삭제와 관련한 2개 법안 외에도 납북 협력기금법 개정안, 남북 관계발전법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법 개정안,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법 개정안,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은 이 중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적시한 제안 이유에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했던 5.24 조치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있었다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천안함 폭침 부정과 대북 퍼주기 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에 한정돼 있다며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 간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협력 사업을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는 분야를 더욱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민간인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없도록 해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세습 독재 체제 비판 차단과 북한 자유화 운동과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지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세간에는 문재인의 머릿속은 오로지 북한뿐이다. 심지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이 사용하던 캐치플레이즈에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와 여야 5당 대표 오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북한 얘기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런 현 정권을 법안으로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지난 대선 토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상대 후보의 물음에 주저주저 쩝쩝거리다가 결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한의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배서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슬쩍 삭제됐다가 논란이 일자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전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국방백서 같은 또는 수많은 법안들이 그들에 의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을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우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걱정들은 이른바 색깔론 또는 꼰대론으로 치부해버리고 시대에 맞지 않게 무슨 공산화 얘기냐라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는 현재 이 시간에도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또 적폐라는 이유로 수많은 법안들이 고쳐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